지난해부터 태양광 부지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면에서 중장비를 지원받아 며칠씩 준서 작업을 하였던 만큼 앞으로는 태양광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폭우를 대비하여 배수로와 저수조를 충분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공 후 패널 세척 시 세제 사용 등 인근 하천과 저수지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공사 차량 진출입 및 중장비로 인한 먼지 발생과 소음을 최소화시켜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대표님들께서는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하여 혹시 지키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허가가 났거나 심사 중인 것만 해도 우리 마을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태양광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우후 죽순처럼 신청할까봐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관련 총련제라도 도입해서 특정 마을에 과도하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차후부터는 사업자를 설득해서라도 우리 마을에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압기에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전자파가 많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변압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됩니까?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 안 합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네. 네? 변압기 발생을 안 해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 말씀 들어보시죠. 예. 되게 농가에 보면 주택용 태양광 있으시잖아요. 그럼 패널이 있습니다. 판. 그렇죠. 이게 전지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있고 이거를 선을 연결해서 선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전봇대에다 연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태양광 전지판을 여기 집에 있으시면 만져보면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네, 통하지 않아요. 네, 쉽게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큰 패널이 들어와도 일단 거기는 전기 한마디로가 통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타고 와서 전선을 타고 와서 전봇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마을에 보면 저압주가 있고 고압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20V, 380V 쉽게 높게 세워져가지고 이게 통이 달린 거 이거는 고압 380V 아마 전압이 더 세요. 그리고 저압이 있고 모든 시설물에는 이 전봇대에 있는 그 변압기나 전선에는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전자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단지 그 양이 미세하냐 좀 있냐의 차이인데 저 고압 전신주 그게 좀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봇대가 세워져서 변압기가 생기고 통이 달리고 높은 전봇대가 생겼습니다. 이 변압기에서는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 양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고도자를 가져게 보시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네,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패널에서는 작게 나온다고 해요. 네. 없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변압기에서 뭐 조금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변압기가 몇 개나 달리는데 조그만 거 했는데 변압기 카봇이 몇 개나 달리는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많은 변압기에 예, 전자파가 안 생기는 말이 됩니까 그게? 안 생긴다고 하니까 아, 그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안 생긴다고 한 거 제가 말씀 좀 오해해드린 부분 죄송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양광 패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변압기도 많이 생기니까 전자파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온 건데 이제 대전에서 세종 이동하는데까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태양광 패널이 다 서 있어요. 그게 이제 12메가 정도 돼요. 12메가라고 하면은 한 4만 평이 넘을 겁니다. 그 정도를 했을 때 세종시에서 검사를 하고 했을 때 이상이 없다거나 그걸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전에서도 당연히 이 TV나 이런 것보다 전자파가 많이 나오겠죠.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기가 13m 이상 더 올라가는 거고 한전에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 변압기가 이로 인해서 어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민이 주로 많이 통행하는 농로길에서 가급적 멀리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서산에 지금 이게 지중해에서 이렇게 전봇대를 지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네. 칠 거죠? 예. 근데 그쪽에는 그 지중화를 지역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네. 지중화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지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네. 지중화했다라고 얘기 좀 들었거든요. 지중화를 할 수 있고 없고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한전의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지역민들 중에서 지중화를 원하서 저희도 그렇게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 예. 그 구간은 100m 이렇게 짧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지역민들이 많이 계셨을 때 네. 소음 문제라든지 또는 그 뭐냐면 아침에 산책로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의 환경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의원 서산의 도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쪽에 이제 지역민들이 그런 요청 때문에 지상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그걸 지중화했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설계 그 신청한 거는 지중화는 아니잖아요. 예, 공중 공급으로 공중공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지중화하게 되면 상당히 경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경기도-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민들이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하는 거잖아요. 지중화를 원하시는 사유가 지중화는 원하시면 저희도 당연히 수용은 하겠지만 저희도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지중화 공중의 그 판단을 한전에서 주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 지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중하고 지상하고 설명이 뭐냐면 지상은 여기 서 있는 그 전봇대 위에 통 3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상변압기라고 해서 전봇대 위에다 통을 달아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지중은 뭐냐면 우리가 도심지 가보면요 전봇대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박스로 네모난 거 있어요. 길거리 가서 뭐 네모난 박스, 전기 박스. 거기 안에다 집어넣는 걸로 하는 겁니다. 보신 적 있죠? 길가다 보면 네모나게 박스로 되어 있는 선생님 네. 저희는 그거 듣자고 지금 업자분한테 이런 소리 듣자고 하는 게 그 말씀을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허가가 어떻게 났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중은 나중에 선생님들 지중이를 믿어 해달라 그러면 공사비 저 개인 땅 다 사서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못 하잖아요. 포기해야지. 그때 그걸로 할 것 같으면 다 남의 땅 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같은 한전에서 해주질 않아요. 한전 자체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면 우리는 해주질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장 말씀하신 게 지금 허가난 조건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 선생님들하고는 별개야. 네.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허가가 어떻게 났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천하고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시에 저기 하러 갔었어요 거기. 근데 관계자 공무원님께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가 불을 하면 뭐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거기 간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나 본데 천안시가 불이익을 있는지 아니면 이 마을에다가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협박하는 거고 천안시의 불이익이 국가에서 있는지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왜 어떻게 해서 허가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와서 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받고 싶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제 시장 기본으로 저기 하려고 그래요. 일차적으로 저 마을 요구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이장님, 현 이장님 말씀하셨고요. 정명섭 전 이장님 나오셨나요? 예, 잠깐. 다음 이제 정명섭 전 이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저기 잠깐 나가서 좀 오라고 해요. 전화 끊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끊고 오시라고. 아니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사이 아까 그 말씀하신 4가지 지금 업자한테 요구했던 4가지는 사실은 보면 요구가 아니라 의무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저는 거기 바로 맞은편 토지거든요. 그러면 길 건너 하나 사이에
지금 공사가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여지껏 저한테 이런 뭐 설명이라든가 공소리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허가는 나 있고. 근데 사실은 경관이라든가 거기 의명이라든가 이 토지 도로 하나 사이에 있으면 경관이 우리가 거기 땅을 살 이유는 뭐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다 그런 생활을 하려고 산 거고 그 주변이 나름 그래도 입장 면에서는 뭐 산수가 수려하다면 수려할 수 있는 지역이고 주변이 산이고 막 하니까 사놓은 건데 지가 하락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설명도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사업이 지금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다 냈는데 이런 거만 보완해 달라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저기 같습니다. 좀 이따가 그건 말씀. 아, 뭐가 저기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정명석 이장님 저기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는요, 저 태양광수라고는 별 문제이시고 허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이런 거를 저희는 묻고자 했어요. 이 태양광 이 설치해낸 업자가 제가 이장 마지막 볼 때 한 2년 전인가 나주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최기선 씨네 거쪽에 최기선 씨 밑에 지금 기진이가 농사짓던 팔아먹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온다고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래서 제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선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여쭤보고 그분이 반대를 하면 임원에 못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 농사 지는 최기선 씨한테 가서 여기 태양광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최기선 씨 안 오셨나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에도 안 바치고 안 붙이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태양광 허가 뭐 업자인지 뭔지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분이 안 한다 그래서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을 그분이 쫓아다녀서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는 욕도 한 적이 있어요.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 해느냐. 그래서 그때 상황을 녹음한 것도 저희 아식구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녹음한 걸. 그래서 뭐 얼마를 주고 뭐 얼마를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안 한다니까 그분이 싫다고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자라고 해서 없었던 건데 이게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불거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우리 동네 임원진들끼리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임원진 몇몇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장님이 딱 끊어서 했으면 쉬었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동네에다 붙여라 이거를. 근데 안 붙이고 찔찔 계속 잊어먹을만 하면 임원회에서 태양광 꺼내고 잊어먹을만 하면 임원회에서 태양광 꺼내고 해가지고 지금 불거져서 허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몇 군데 허가 났대는데 저희는 공무원한테 여쭙고 싶은 게 허가가 여기 제가 법령 저는 잘 모르는데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하천에서 이적거리 200m 그리고 도로에서 100인가 300m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소하천도 하천이에요. 여기 천안시에서 소하천을 구실을 못한다고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걸 천안시청에서 그래 하천이로 구실을 못한다고 안 본다 그래서 허가 나줬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무슨 근거로 다 그렇게 났으면 또 환경평가원에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환경평가원에서는 자기네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거기에 조사해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민과 협의하에 허가를 내주시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천안시에서 우리네가 주민이 이렇게 막 지랄을 떨고 막 깨고 그래도 한 번 의뢰한 적 있어요? 허가과에서? 도대체 누가 저기 기후과 선생님 아까 뭐 허가과에서 요청을 하면 기후과에서 그거를 답변을 해주는 건지 어디서 하여간 어디에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가 주위에 다 야산에다가 보전지역이에요. 산도 여기 저수지가 있어서 그리고 저 산이 지금은 그전에는 물이 엄청 많이 내려는데 지금은 장마 때
저 산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저거 하천이 감당을 못해서 제가 이장 볼 때도 몇 번을 이거 수해 먹고 해가지고 거기 노상 파란 자리예요. 파란 자리. 그런데다 지금 메꿔서 저렇게 해서 했는데 가물을 때도 가보시오. 지금 500짜리인가 유가 묻으려고 쫙 갖다 놨는데 저기에서 그 자체에서 나는 물도 거기에 꽉 차가지고 펄펄 계속 나오는데 저기 그 가뭄에도 안 끊어지고 나오는 데인데 뭔 근거로다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허가 내줬냐고요. 여기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어요? 아니 여기 주민들은 무슨 저기 다 천안 시민 아니에요 여기? 다 내줬던지 그러면 다른 데로 이주시켜주고 다 태양광 깔아줘요. 왜 다른 데서 다 반대되는 걸 여기 천안시니냐 다 하냐고. 독점이도 결국에는 못하고 저기 했잖아요. 여기 시장에 다 호구들만 있냐고요. 맞습니다. 왜 여기 이분들하고는 태양광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할 얘기도 없어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야지. 하여간 법령에 어떻게 소하천이 아닌가 한번 그거 해서 설명해줘봐요. 누구 소관인가? 그래. 저 밥을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저기 지금 저기 정명석 전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다 해주시겠습니다. 고동현 저 주무관님인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소하천과 이제 도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7이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한 농작물 설치 기준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하천과 도로 이제 거기에 200m 이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천이라는 건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만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은 하천 이격거리와 그 적용 기준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소하천은 이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천은 하천인데 그 하천이 어떤 법에 따라서 적용 그 지정이 됐냐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되고 안 되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국어의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라서 저희가 이격거리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그리고 도로는 농어촌도로라 시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격거리를 보는데요. 그것도 모든 농어촌도로를 이격하는 게 아니라 개설이 완료된 왕복 2차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격거리를 봐요. 그 왕복 2차선 농어촌 도로라고 하면 통상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허가난 데 주변에서는 도로 폭이 6m 되는 마을 그 농어촌 도로로 결정된 곳이 없고요. 그 단독주택이나 주거밀집 지역도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 주거밀집 지역은 저희 그 조례상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적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창고나 뭐 이제 농막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또 이제 거기 거주를 잠깐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격거리나 그 이격거리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근거 없이 이걸 불가처분이나 이격거리를 해와라 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요. 예. 여기 주민들이 예. 그쪽으로 다 운동을 다니는데 앞에는 돼지, 똥냄새 때문에 못 가고 밑에는 저수지 빠져줄까 봐 못 가고 그나마 그 위로 가는데 시각적인 풍경 다 없애놓고서 그 밑구녕으로 돌아다니면 그거 구경염에 운동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굳이 경계에 차폐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예. 그거 고정한다고 그게 안 보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윙 소리 지금 몇 킬로 왔던지는 모르는데 윙 소리라고 거기 안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260번째 400km 발전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태양광 거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전하고 그러면 내가 아까 거기 뭐쯤 있냐고 가봤어요. 산에 가려고 올라가려고
절대 접근 금지, 고압 뭐 이렇게 해서 써붙여 놨던데 근데 아무 지장 없다고 아까 설명해 주려고 그래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후죽순이를 한 번에 쫙다 나오냐는 얘기요. 그건 예? 아니 그거는 일단 기후에너지과에서 설명해. 예, 일단은 여기 하실 말씀 다 또 하실 거 있다. 이제 뭐 전자파나 이제 뭐 그런 소음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기후에너지과에서 팀장님께서 말씀. 아니 그러면 이 저축 저수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수지 어떤 거요? 여기 시장이 저수지. 그러니까 시장 저수지 어떤 거? 예. 풍년 저수지요? 예. 이 풍년 저수지에 이런 저렇게 해놓으면 저 물이 패널에서 맞는 거 다 떨어져서 어쨌든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왜 물이? 예? 예. 저번에 전화되니까 뭐 잠수정인가 집수정을 해놓은데요. 집수정은 거기서 나는 물도 해결 안 되는 거고 다 내려와야 되는데 기존 논 같은 거 있다가 시기마다 이렇게 물 별도로 이렇게 빼내는 게 덜 내려가요. 왕창 올 적마다 이렇게 우르르 내려오는 게 사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집중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물이 집중돼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면 토사 유출도 되고 이제 그 유속으로 인해서 그 하천이나 이런 퇴적물들이 다 저수지로 가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그 부지 내에서 물을 모아서 천천히 나가게끔 어떻게 모아요? 예? 대체적으로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침사지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 다 영구 저류도를 만들어서 영구적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모아서 일정 수위가 되면 지금 저 위에 허가내는 데 가서 확인해 보죠. 그거 만들어 놓은데 그거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방 반도 안 되는 만하게 공구를 쳐서 거기 물 좀 보였던데 그거 저수지만 이렇게 만들고서 해물물과 그걸로다가 해가지고 감당도 안 돼요. 그건 하나만 근데 밑에는 그 물 나는 자체로도 감당 안 돼. 거기는 그 밑에 이거 물 나오는 거 안 봤어요? 그거 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유형 면적이나 수리 계산을 아 그런 것도 안 보고 허가내 줬단 말이에요, 그래? 아니 수리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물이 없었어요? 그거 선생님 저기 제가 개발 허가팀장인데요. 네. 지금 이제 고동현 주무관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만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그 아까 이제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변에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뭐 3만 이상은 뭐 환경 평가 받고 5,000제곱미터 이상은 뭐 사전제외형 평가를 받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에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침사지라든지 영구저류조 그다음에 그 초기구조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하고 재해영향 평가라고 하는 그 전문 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저 천안시 그 재해영향 평가는 안전총괄과에 있고 그 환경영향 평가는 금강유역청 지역 유역 환경청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할 수 있는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걸 맡겨가지고 그 사업시행자가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심의위원회 다 통과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최종적으로 인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해주는 사항인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저기 이장님 하시는 거 다 이해하거든요. 경관 부분 지금 저희도 아주 힘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북면 지역도 그렇고요. 동면도 그렇고 지금 태양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원주택 하려고 오신 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경관이 져야 된다, 지가가 하락한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문제, 빛반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저기 기후에너지과 현 팀장이 그 환경 부분, 전자파라든지 이거는 이미 삼통부 산통부 맞죠? 네. 거기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이 준 의견을 저희는 수렴해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 이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걸 수용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고동현 주무관이나 제가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양해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희도 사실은 태양광을 뭐 저희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니까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기 개발하는 이제 시행자분들이 와 계시지만 법에 없는 그 과도한 부담을 주면 또 소송에서 천안시가 또 패소를 해요. 그 실제로 이제 완도군하고 부안군 여러 군데에서 소송해서 이제 그 지방 행정청이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부담을 주거나 해가지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패소한 사례들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공무원들은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는 그 법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러면요. 직권 남용은 지금이 더 직권 남용이에요. 그냥 그가 해주 자체가 네, 직권 근데 남용.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감정적으로 또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거기서부터 지하로다가 매몰해서 끌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이장님 저기 그 그렇게 환경부분 허가를 설명 내주면 듣고 되지. 예, 그 아니 그래서 허가를 났으면 그렇게 해야지. 조건을 예, 지하로 예. 밀어서 가는 걸로. 말씀을 근데 좀 말씀 드리세요. 제가 왜 여기 와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저희 심정도 우리 고동현 주무관이 지금 북면 나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공무원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지법이 개정이 돼요. 농지법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농지법이 예전에 그 농림축산식품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정부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버섯 재배사나 이런 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줍니다. 왜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버섯 재배사 위에 패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했던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만 갖고는 수익이 안 되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보조 수익으로 가져가라는 측면.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전기 문제가 이제 전력 수급이 아마 우리나라가 심각한 모양이에요.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들어오고 하면은 그 전기량이 엄청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농지법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법하게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저희의 권한을 동원해서 좀 막기가 어렵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막기 어렵다면서 그래. 허가는 덜름 내주고 그 한번평가하고 뭐 할 때기 그럼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해라고 그랬어야지. 거기다 덜렁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여기 저 산 저수지 때문에 다 보존제 있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이전에 어떤 환경평가도 이제 뭐 나라에서 허가한 업체 전문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환경 영향 평가는 지금 허가가 네. 면적을 나눠서 들어간다면 그 면적에 대해서 괜찮겠지만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그 면적을 통틀어서 했을 때 세제 같은 것도 사용하고 뭐 패널 자체에서 안할 수가 오염물이 없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도 환경 영향에 문제가 없나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저기 기후 에너지과에서 나오신 현 팀장이 그 아까 얘기했던 전자파 문제, 뒷반사 문제 이런 거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다음에 추가 질문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답변해 주세요. 여기 찌개벌레 같은 것도 많아요. 여기 저걸로 다 조지게 생겼어. 기후 에너지과고요.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동면 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계속 다시 민원 들어올 때도 제일 같이 공통되는 얘기가 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빛반사, 전자파, 그 다음에 패널 세척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 아까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 전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뿌린 이제 공문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걸 보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지금은 바뀌었지만 거기는 이것거리 자체도 없애라 이렇게 거기 산자부에서는 뭐 지자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까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봇대 이 변압기 말고 우선 패널과 인버터라고 이게 태양을 흡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때는 직류를 교류로 변경을 할 때 인버터는 그 우웅하는 소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는 전자파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자파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기에서 다 전자파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그 전자파 양이 가까이에 있으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쏘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그런 전자파 발생량은 안 나오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빗방사 생활을 안 해요? 거기서 농사 질 때 가서 주위에서 그래서 제가 사는데 말씀드린 것은 그 인버터라는 거죠. 패널과 같이 그거를 교류를 바꿔주는 그 운송이나 인버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이 이제 태양광 시청을 들어올 때 최대한 그 인버터 위치 자체를 비빌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 말고 다른 쪽으로 설치를 하라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소음도 발생하지만 자꾸 전자파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만드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먼 곳에 설치를 해달라 저희는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빛반사도 이제 많이 저희 쪽에 제기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이라는 그 발전하는 것 자체가 빛을 반사해서는 이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흡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패널도 예전보다 생산한 것보다 계속 많은 태양을 받아서 흡수해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지 이쪽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반사율 자체가 물론 반사되겠죠. 햇빛에 반사될 건데 그 반사율 자체라는 게 저 일반 강화유리 대비해서 뭐 6분의 1 정도 수준 이렇게 좀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뭐 저희가 뭐 딱히 어디서 보도자료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어차피 산자통상자원부 쪽에서 내려온 그런 자료를 가지고 뭐 저희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막 어느 단어 전자파 지금 뭐 송전선로 사업도 많이 하지만 항상 나오는 건 전자파, 뭐 빛반사, 전자파 때문에 암이 걸린다 이런 것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있음으로써 온도 상승도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막 인터넷 찾아보시면 태양광이 있으면서 온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런 것도 이제 기사에 블로그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실질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패널이 있을 때는 당연히 뜨겁습니다. 아니면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온도는 주변 대지보다는 당연히 40도, 45도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격거리 항상 저희가 있거든요. 여기도 부지 경계선과 하나 대지 뭐 이격거리 두듯이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바닥 면의 그 온도는 확연하게 그 40도 패널과 대지 온도에는 그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까 제가 지금 진짜 요점 면적이 아니라 상당 요 시장리 안쪽으로 네. 많은 부분이 허가가 났다고 하면 아까 여쭤본 거그 세제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가 면적을 묶어서 총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평가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평가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평가 안 한 거예요. 선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그 같아요. 대상지가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안 했을 때 주의만 평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니까 그거 되는 거지. 패널을 해서 설치되어 있을 때 세척하고 이런 거는 평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그것도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는 면적이 조금일 때와 많을 때가 틀리잖아요. 예. 다시 조금 한번 허가 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중간에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그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 이 지역이 이제 그 어떤 합당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다 여러 가지 A, B, C, D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왔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저기는 국가 그 법적인 것을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전제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격을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제 여기 이제 그 건설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한 거니까 신청하셨죠. 이제 여기서는 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한 거고 그래서도 이제 계속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법적으로 됐어도 우리는 그래서 무효라는 거예요. 환경평가는 주민하고 같이 했으면 인정해줬어요. 안 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시 주민하고 의견 타협하라 그랬다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 이거 나온 거예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허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버섯 재배설도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래. 아,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냥 그러니까 토지 부지 예. 버섯재배사 아니고 부지 위에다가 예. 말뚝박아 갖고 그냥 패널 설치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로와트당 몇 킬로와트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다그 이제 저 규제고 저기가 있잖아요. 저 단계가 지금 자체에서 자꾸 쪼개가지고 허가 나고 쪼개가지고 허가 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 몇만 평이 되고 진짜 그 일대가 다 된다고 봤을 때 한 단지로 묶어서 전체를 봐줘야지. 이걸 갖다 쪼개서 뭐 1000평 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커졌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개발행위 그 면적에 따라서 개발 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리고 이제 그 재해영향법에 그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다가 그 문제 제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차를 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부터 3만 제곱미터면 이제 환경평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1만 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3년 있다가 1만 제곱미터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농지법을 제가 잠깐 거론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 농지법 관련 문제, 아까 버섯재배사 문제는 저희 농지 담당 부서에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법령 그 개정을 좀 상급 정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그 법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만 그 국가 차원에서 태양광을 보급만 하려고 했지. 이런 태양광을 보급하면서 이런 어떤 주민 갈등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만 많이 해라 이렇게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섬세한 부분에 대한 그 법의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천안시뿐만 아니라 아산시 저기 뭐 충남 안에 있는 다른 시군도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갈등이. 근데 이게 사실은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례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어를 해보려고 법제처에다가 질의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국민의 사유재산이나 이런 당연한 우리나라가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산권을 제약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이런 부분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례의 개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 뭐지 제가 알기로 저 부안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자체에서 불허했다가 거꾸로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림축산부나 충청남도 상급부서에 이런 태양광 관련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농태양광이라고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 벼농사 위에다가 5m 정도 막 해가지고 햇빛연금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하고 밑에는 기계가 다니게 하면서 농사도 짓고 위에는 태양광 발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80% 정도 나온답니다. 땅 농사 지면 태양광 발전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입안 발의를 하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갈등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던 어떤 뭐 위원회라든지 사전 절차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한 줄 있어요. 특정 건축물. 그 딱 한 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격거리 제한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조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조례는 거의 그 유역거리 제한 이런 것들은 전국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어떤 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하거나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실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예. 아산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례 변경이 어려운 건가요? 그거는 글쎄 지금 하긴 개발 진짜 제가 그게- 보충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그 개발행위에서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사업자가 그 법에 권한이 근거가 없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요구하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 사업 시행자분들도 최대한 그 동네하고 상생을 해보려고 이제 자발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걸로는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권고는 하지만 그걸 뭐 인가 조건으로 부여해가지고 뭐 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고 위의 법이 헌법이 있잖아요. 그 바로 헌법에 있는 법을 기반으로 해서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은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요소를 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 위에서 개정을 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헌법 밑에 있는 그 법 자체가 지금 지금 이제 여기서 손댈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물어야 되는. 그러면 예. 그러면 간단하네. 예. 허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행 중인 건 한 건이고요. 지금 허가 난 게 2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묻으라 그래 이제 매설해라 그래요. 왜 거기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 노출해서 이렇게 저기 얘기 만들어놔.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만세 부를 거 아니에요. 저 양분들도. 그 허가권이 아 이쪽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굳이 위로 할 필요 없잖아요. 밑에를 묻으라 그러면 되지. 허가권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장리 마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권재일입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지금 방금 허가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그 태양광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대단위로 조금씩 소단위로 오다 보니까 이게 좀 대단위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대단히 그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농림 지역에서 다시 그 생산 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구간이 우리 집에서 이게 딱 200m 띄워서 거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럼 옆집에 다 온다 소리인데 그렇게 바꿔놓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을 소규모로 해가 조금씩 이제 업자분들도 대규모로 하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면 다 내려올 것 같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거기다가 저 발전소를 아예 채워줘요. 다른 거를. 우리 태양광 발전소 말고 원자력 발전소 챙겨줘요. 그럼 우리 마을에 전기료 가면 되고 세계 메트도 막 많이 받아요. 그 태양광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국도가 있어요. 그 도로 내에 그 나라에서 지정한 국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도로가 좁다고 해서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소하천은 또 물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기가 범람해가지고 넘어온 것도 있고 붕괴된 것도 있고 이런 실정이 많은데 그것도 하나는 환경평가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운동도 하고 하는 조경 쪽으로 굉장히 그쪽에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쪽에 여기 소각장. 아니 포장기에 소각장 7m 이상 도로가 돼야 2차선 도로가 돼야 되죠. 근데 그거 어떻게 허가 납니까?
이게 도로가 인정 안 돼. 도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소각장이 허가가 납니까? 주민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끝날 수 있는 거죠. 소각장은 제가 재활용. 아니 근데 그게 재활용으로 허가를 내서 지금 소각 완전히 막걸리병 같은 거 갖다가 세척해서 부셔가지고 다시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그게 폐기물이 완전히 그런 거 갖다가 세척해야 되는 거 다 지금 하천이로 내보내야 되다 한번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근데 거기 진입로가 없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건 직권으로 해줬나 보지. 그리고 딴 데로 얘기하니까 딴 데로 갔디야 담당자가. 그게 오히려 지금 남용 아니에요? 허가 낼 수 없는 거 허가 났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거 아마 여기가 우리가 호당리하고 여기가 우리 물에 전에 지하수를 먹었어요. 그 물에 의해서 난 그 약품에 의해서 우리 물에 비수가 검출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비수 검출도 호당리 물 다 끊어버렸죠. 우리 시장에 물 다 없어졌죠. 지하수 그 맑은 물 먹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지금 안 좋아졌는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기 측정하러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공기가 무지하게 나쁘다. 그래요. 공기 정화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조금 좋아졌어요. 내가 시에 의뢰했을 때는 여기에 뭐 공기 정화기가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정화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허가 내놓고는 이건 도로가 태양광 읍자편을 들어서 거기는 도로가 좁아서 도로로 안 들어간다. 소하천은 좁아서 하천이 아니다. 이런 거리면은 저기 전 진짜 큰 도로가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놓고. 그러니까 선생님 영향평가요 다시 요청해서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요. 그 사람 요번에 여기서 했지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했는데 어쨌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네. 천안시 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다시 그거를 얘기해서 제기해줘요. 여기서 동네에서 그렇게 하니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지. 그래서 나오게끔 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영향평가가 났는지 좀 확인 좀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줘야지. 그것도 저번에 뭐 민원이 들어와서 관광청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있다고? 예. 네, 그것도 저희가 좀 공문으로 보내긴 했는데 이자님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제가 확답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이 있지 않아서 답변이 좀 어렵고요. 그건 의견이 지금 있다는 거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지시켜놓고 그런 걸 해야지. 여기서 주민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 그냥 밀어붙이는 게 어딨어요. 그래 화가 나는데 땅 위로 매설해라 그래요. 집중하시고요. 예. 그리고 노 의원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법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법을 잘 모르긴 하는데 제 위에가 헌법이잖아요. 예. 헌법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사항이 있는데 네, 당연하죠. 우리의 지금 요구 사항이 거기랑은 안 맞나요? 거기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있고요. 네.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있거든요. 큰 틀로. 근데 지금 그것들이 이제 주변도 그래서 주변의 토지가 하락되니까 그래서 행복 추구권과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 그거를 잘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이 중요하다 하면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면적으로 시장지 단위를 따졌을 때는 나머지 면적이 훨씬 많고 그 토지가 가치 하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따진다면 손해가 주민들한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 의원님도 뭐 지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경관도 문제고 지금 전자파도 문제고 환경 영향도 문제고 한데 이걸 단순 허가가 났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을 법이 굳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상위법까지 따져서 갈 수 있다면 가볼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면적을 묶은 환경영향평가 왜냐하면 여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 영향이 없는지 1년에 몇 회를 세척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또한 중요하고 지금 다수가 반대를 하고 이 시장이 일하는 특수 그냥 조그만 부락이잖아요. 여기서 다 반대하는 걸 끝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보 그 부분은 제가 답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원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 공무원분들은 어떤 그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전부 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아니,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사업주 분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행복주권도 많이 저기 되니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조화롭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좀 말씀 이제. 예, 한 가지만 더 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코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코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 우리가 보호종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소 같은 것도 있고 말동구리도 있어요. 그리고 수달도 있어요. 근데 이 생태계를 다 파괴해도 괜찮은 건지나 그것도 묻으시고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영향평가 한 번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대구매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 그거는 환경영향 평가는 저희도 그거는 아마 여기 시행자 쪽에 환경영향 평가 된 부분이 있나? 네, 한번 사업 여기 오신 분 중에? 네. 환경영향 평가 수행한 지역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수행한 지역이 수행한 지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된 사업장이 받은 엄청 많죠. 아니 여기 지금 오신 분 이제 오신 저희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문 부분은 한번 오늘처럼 환경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하셨잖아요. 예. 한번 모셔놓고 지금 우리 아까 이장님들께서 그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초기 우수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이 오래되면 세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태양광 세척수 쓰면 안 돼요, 그죠? 우수처리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세척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폐수가 나오고 뭔가가 나왔으면 환경영향 평가에서 다 제출이 되고 그거에 걸맞는 시설이 갖춰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뭐 법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 모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환경 쪽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저희가 원래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 전국을 다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좀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입장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시골 지역에 태양광을 합니다. 특히 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는요 조례가 없었어요. 도로변 옆에 집 옆에 있는데 태양광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지방에 호남지방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지역민 보호를 위해서 200m, 300m 거리 이격을 시키는 겁니다. 마을에서 300m 이런 규격을.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는 저희 입장에 있는 거죠.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관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인허가 맞춰서 인허가 내주신 거예요. 이왜 인허가를 잘못 내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시고 법적 근거를 갖고 오셔서 담당자분 팀장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을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을 피해다 전체적으로. 이게 한 분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아래쪽에서 하다 보면 뭔 현상이 나냐면 이게 공청회를 하고 모여가지고 마을 기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돈이 받아서 제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프랑카나 제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몇 억이라는 손해를 보는데 왜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허가를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이장님께 계속 공고를 드렸어요. 제가 직접 드린 건 아니고 저희 토지를 매입한 저희가 마을에다 기금 좀 내고 마을을 위해서 좀 협조하는 부분을 찾자. 왜 끝났어요? 저희 허가 받았으니까 공사만 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협의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관청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것만 확인한 다음에 중공 내주십니다. 그런데도 왜 협의를 원하냐면요. 피해를 봅니다. 근데 마을에서 동의서 다 받고 다 하고 다 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요. 옆에 땅 주인 분 날라오시고 저 멀리 있는 분 오셔요. 먼지 먹었다. 오죽하면 먼지를 지나가다 먼지 먹었고 나 감기 걸렸다는 분 오셔요. 그러면 어르신들 제가 약 가보세요. 그때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요. 좋게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까 영농태양광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민들이 태양광 해야 돼요.
조례 없이 내 땅 옆에다가 내 땅 있으면 그러면요 엄청난 득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00평 땅을 가지고요 농민이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현지인이 할 수 있게. 내가 300평 있어요.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꺾어 나와. 은행 원금 다 갖고 100 이상이 나와요. 농민이 내 땅이다 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래 선생님네 저기 땅에다 가서 하시고 여기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환경평가 여 공무원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다시 받게 해달라고. 관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보전관리 뭐 철도를 지역이나 시키려고 그래. 생산관리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규모 항평가, 대규모 항평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경 전문업체를 통해서 환경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은 잘 모르니까 아파트 대형 단지를 지을 때는 지역민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환경청에서 확인해서 대규모니까 항평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검토해 주는 경우. 근데 소규모는 환경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대규모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는 소규모인 거죠. 소규모 항평자를 받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만 거. 쪼개기로 해서? 아니, 쪼개기로 했으니까 제한한 땅만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땅을 사가지고 쪼개기로 하니까 소규모지. 지금 선생님도 3개 업체라는데 다 한 저게 아니야?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기, 아마 호금으로 딱 또 이제 또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이제 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역민들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행복 추구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진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행복 추구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굉장히 옛날부터 청정한 지역이고 굉장히 이제 아침 운동도 하시고 그런 환경적으로 많이 이제 보존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박탈감하고 그리고 많은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담아내셔야 자, 된다. 선생님. 의원님 말씀 끝났죠? 예.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들하고의 이야기는 환경평가원에서 다시 와서 재검사해가지고 다 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했을 때 완전히 허가 났을 때 선생님들하고의 이야기야. 그때서부터. 왜 지금서부터 우리는 허가 난 것 때문에 지금 뚝대 올라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후보를 받아서 관청에 제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개발행위 심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의 결과가 나온 거고. 아니 근데 사전에 조율이 돼서 아까 이장님께서 4가지 조항을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분명히 패널 세척수 얘기가 있었거든요. 패널 세척은 안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를 그럼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까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패널 설정 문제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대단히 그 태양광 발전소에는 아예 그 청소하는 업체가 상주하면서 수시로 청소를 한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요 참고로 송화가루 때문에 청소 안 할 수가 없어요. 송화가루가 말도 못해서 여기도 청소해야 돼. 이렇게 근데 무슨 보시면 오늘 저기 그 뭐야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그거 재평가 해달라 그래요. 그거를 신청을 해달라는 얘기 우리는. 아니 저기 뭐야 그러면 말씀 드리니까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부의장님께서는 저희하고 할 말이 없다는데 원래는 저희하고 대화를 하시죠. 허가상 문제 없이 허가를 내주신 거니까. 선생님 우리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 환경평가원에서 인정을 그걸 못 해줘요. 거기서 주민이 제시를 할 때는 주민하고 합의하라 그랬대. 근데 주민하고 협의 요만큼도 안 했어요. 여기 주민하고 협의한 사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혹시 했어요? 저희 공무원 담당자님 누가 소규모 협의한 적 있어요? 이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 도관이 아니어가지고 금강교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자세한 아마 어떨까요? 환경평가 업체 와서 저기 말씀드린 여기 어르신들 자녀 중이나 친인척 중에도 공직에 계시고 일을 하시는 자기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 시간 내서 오실 게 아니에요. 저희 불러다가 따지고 니네 허가 받았으니까 니네 우리 마을 어떻게 보상할래? 이런 얘기를 저희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 우리도 우리도 대화를 할 의사가 잠깐만요. 아까 잠깐 그 대표님 죄송한데 말씀인데 혹시라도 지금 이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만 그래야지 환경지방교육 환경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문업체에서 하셨고 예, 맞습니다. 금강청에 환경평가위원들이 또 있고 거기 심의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나온 건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 이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한 번 정도는 한번 평가업체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설명을 한번 드려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재평가예요. 재평가해라 그래. 재평가. 네. 다시. 여기 주민하고 같이 도름해라 그래. 가지고 업체가 와서 네. 뭐 설명을 드리는 거. 설명도 짜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에 보내드리고 네, 마을에 보내드리고 만약에 그래서 대표님 만약에 거기서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아까 상의- 부르셔서 네, 또 그렇죠. 보완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시에 제출한 그러니까 시 이제 개발인과는 이제 그 서류를 받아주신 거고 이제 심의위원들이 저희 걸 평가해 주신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가 자기네들끼리 씹고 가가지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환경청에서 나온 환경청에서 나온 지금도 나와서 거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보고 가가 이거 대충 보고 가가 괜찮아? 그렇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들하고 네. 협의를 해서 다 이런데 이 피해가 얼마나 있었냐, 뭐 비 올 때 어떠냐 이런 모든 걸 다 평가해 주는 게 그러니까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대규모는 하는데 이게 지금 대규모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여기 발전 쪼개게 해놓고 그걸 해서 발전소라고 얘기해. 쪼개기 말씀하시면은 저희도 거리가 있지만 면적 규정이 있어가지고 쪼개기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 쪽에 저 위에도 가운데 딱 펴놓고 말씀드린 쪼개놨던데 저희가 설치한 것도 여기 이분들을 지금 저도 처음 봤고 이분들도 처음입니다. 저도 저희 서로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 하는지도. 네. 솔직히 저희는 그냥 저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분들 토지 가지고 허가를 넣은 거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요 저희는 여기 재평가해달라고 그러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재평가하고 난 후에 그거 가지고 시에 가서 허가를 내시던 그거는 다시 할 수 없고요. 여기는 받은 걸 어떻게 저렇게 여기에서 동네에서 반대하는데 무슨 주민하고 같이 해달라고요. 재평가도 왜 다시 보내요? 우리나라는 다시 보내는 게 어딨어요? 허가난 것도 허가 취소되는데 뭘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감사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저기 뭐야 수구리 의견을 좀 서로 나누는 걸 저기 했는데 저 이런 식으로 저기 하면 이게 토론이 필요 없는 거고 그래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절차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충분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관계 공무원분들 의견도 들으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민분들 다양한 의견도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주분들 말씀도 듣고 저도 이제 충분히 전달할 말씀들 전달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말씀해 주실 거 네,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기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주민 지금 북면이든 동면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사실 저희 개발 허가 팀원들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리 건수도 뭐 제가 하루에 평균 80건을 결제를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공무원도 이런 갈등을 효율적으로 갈등 관리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 관리를 하고 뭔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이 법안에 반영되고 제도화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제가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는 해결해 드려야만이 저희들이 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의원님들께도 저기 수용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밤새워서 검토해가지고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안시에서 패소가 되고 천안시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진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근데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다 전달해 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이제 태양광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인허가 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끼리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저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저희가 건의했지만은 아직 뭐 저기는 못 받았어요. 학답 어떻게 개정하겠다든지. 그 다만 이제 확대하는 거는 정책 방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근데 이제 아까 했던 뭐 임의적인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경관, 행복주권, 이제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사유재산도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어느 시내에다가 내가 빌딩을 세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 또 비산번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비산번지가 나오고 경관상 안 좋다 해서 너 집 짓지 마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또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뭔가 법률로서 잘 융합되고 중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경관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래서 나반리 쪽에 문제가 돼서 변호사, 우리가 이제 의회 청원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 5분하고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저기 청원 심사 위원분들한테 다 의견을 들었어요. 이 경관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그 이걸 반려 처분할 수 있는가. 근데 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자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돼서 여러분들이 저기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그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리 아닙니까? 선생님 의견이나.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제 민원인께서 허가 신청하는 건 자유고 네. 저희는 들어오면 법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약하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법률로서 규정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주민들 100% 동의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거를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잖아요. 저희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잖아요. 법안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태양광을 하려면 적어도 그 반경 몇 미터 이내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려면 법령으로서 규정이 돼야 되지 천안시 자체적으로 조례로 하는 건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법령 개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안시 조례에 뭐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네. 천안시 조례에서 소하천 하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 주변에 단독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고가 아니라고. 아니 그 창고는 아닌데 근데 하천하고 도로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은 아니다, 집이 아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 그거는 아니 지금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천이 아니고 이제 아까 그 대표님만의 해거는 이자니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조례로서 정해진 걸 설명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문재인 정부서부터 태양광을 권장하고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나 뭐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니 정부 정책이긴 한데 지금 이게 갈등 유발되는 거는 알고 있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해 시설로 생각하잖아요. 태양광을. 왜냐면 일단 경관은 해치고 뭐 토지 가치 하락이라든가 문제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의 지금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향후 뭔가가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다수가 이 불악에서 손해를 본다면 그것 또한 지금 뭐 이게 모든 사업이 상생으로 간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은 사업자 위주의 이득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손해를 보는데 사업자는 태양광을 해서 이득을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거나 그걸 원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디 이제 독점리도 문제가 생기고 대다수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못 찾는다는 것은 제가 이건 뭐 단계를 모르니까 중앙정부의 많은 문제인지 조례로도 바뀔 수 있는 건지 등등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갈등이 일단 유발되지 않게 최소한 뭐 동의를 과반수를 받든 그런 조례를 좀 해주시던,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광은 지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태양광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반대로 지연되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여지껏도 이 답보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사업자는 뭐 천안 뭐 물론 우리 다 같은 국민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여기 천안에 몇십 년을 뼈박은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그 손해를 다 감수하고 법이 이러니 해라는 너무 안 맞습니다. 저는 당장 그 앞에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팔 수도 없어요. 내가 원했던 가격이랑 현저히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피해는 그럼 저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저분의 이득이니까 그것 또한 사적인 재산이지만 저 또한 사적인 재산이에요. 나머지 분들의 재산 또한 다 사적인 재산인데 특히 여기 뭐 동네부랑은 그래도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 바로 인근 지역들은 지금 와보니까 사방이 무슨 뭐 태양광을 한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뭘 하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피곤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진짜 오늘 와서 알았는데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 동네 차원도 그렇지만 공무원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하여튼 지금 오신 거는 감사한데 하여튼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네. 거고요. 맨 위에 법에서 거기 지금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 자체를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잠깐만요. 네. 국민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잘못되고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너무 그러니까 잘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토록 예. 국회의원은 잘 뽑아야 돼. 예, 잘 뽑아야 됩니다.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거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때 잘못된 걸 그리고 이제 저는 잘못된 그런 그 행복추구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업주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거를 적용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이제 정명숙 이장님이 다시 또 재평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좀 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돼. 주민들 다 모인 가운데 같이 해야 돼요. 저기요. 예. 만약에 아까 다수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다수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쪼개져요. 네. 쪼개진다고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주민 쪼개지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수결이 아니라 네. 의견들을 한번 여쭤보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한 것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복추구권 그런 다양한 부분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주분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어떤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두 가지 질문 사항을 드릴게요. 현재 그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거나 요청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번지수와 면적 그리고 발전량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 사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내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 준비됐습니까? 거의 면적은 그런 거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잔소상으로 그리고 지금 준비 안 됐으면은 가서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장을 좀 맡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뭐 몇 평인지 몇 킬로가 들어오는지 이런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확한 좀 자료를 좀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우리 마을에서 이번 태양광 사업 관련 이장이 찬성을 하고 뒷돈을 받았다거나 동의서를 써줬다고 의심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 먼저 묻습니다. 이번 태양광 사업 관련 단 한 건의 동의서로도 접수된 적 있습니까? 마을 동의서.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저희가
정기사업 허가까지 동의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정기사업 허가가 나갈 때 주민에 대한 동의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잠깐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저희가 또 지금 이 우리 마을에서 이런 지금 헛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주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없죠? 네. 예. 그다음에 그 사업주님께 저기 하는데 이전 또는 마을 사람 중에 비공식적으로 뒷거래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있습니까? 단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없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지역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다 같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모두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정말 서로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도울 건 돕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그 입장을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분들은 정해진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의 조은설입니다. 제가 여기 한 7년 정도 됩니다. 들어올 때는 처음에 새소리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뭐 개발팀한테 하여튼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 동네 소음이 이렇게 나고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너무 대규모로 허가를 해주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모인 거는 예. 저희는 원래 반대를 하려고 모인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신 게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도와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오늘 뭐 사업자 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 협의선이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사업자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저 혼자 사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업체가 들어와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업체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 군데 업체 왔고 네 군데라고 들었는데 네 군데가 왔나요? 세 군데가 왔나요? 총 네 군데인데 한 군데도 안 오신 거예요. 한 군데서 안 오신 거죠. 여기 올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이 인지하셨는데. 저쪽 위에 태양광 하나 완공한 데는 아마 네, 거의 안 왔어요. 저희 저희가 맞아요. 완공한 데는 이미 주문까지 받았으니 본인들이 뭐 여기 와서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도 해야 되고 아직 인허가가 남아있는 사업주도 투자자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이장님이 아까 요구사항 했던 거 당연히 도로 복구하는 거 이런 것들 공증 받아서 공사들이 다 끝나면 아니면 그 도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540m 그걸 저희가 마을에다가 그 이건 예치하면 돼요. 혹시나 우리가 안 했을 때 마을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 시켜서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희 새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마을을 위해서 기금 마을을 우리가 이제 마을에도 피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협의해서 기금을 납부하는 방식. 그러면은 그거라도 위안이 되시게. 이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도 법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와 계시지만